NX12 버전 시작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화면처럼 아이콘 NX12 아이콘을 실행을 시키시면요. 화면과 같은 NX 화면이 설정이 됩니다. 여기서는 NX와 NX 버전과 그 다음에 커맨드 파인더라고 해서 우리가 명령어를 찾을 수 있는 창으로 나뉘고요. 보시다시피 아무것도 실행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아이콘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New를 이용해서 우리가 새로운 파일을 만들어 주시거나 오픈을 해서 기존의 파일을 오픈해 주셔야 됩니다. 먼저 New를 이용해서 파일을 새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New를 이용해서 파일을 만드시게 되면 템플릿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 템플릿은 회사마다 원하는 파일들을 저장을 해 놓은 다음에 레이어라든지 톨러런스라든지 익스프레션 같은 걸 사용한 다음에 익스프레션까지도 적용해서 저장을 해 놓으시면 쓸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OK를 눌러서 확인을 해주시면 툴바들이 쭉 나오게 되고요. 이 툴바들이 나오는 걸 보시게 되면 저는 조금 틀리게 되어 있어요. 홈, 뷰, 렌더, 어셈블리, 어플리케이션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보통은 커브라든지 서페이스라든지 이런 탭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 것도 이따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먼저 탭에 있는 아이콘들은 명령을 실행하는 아이콘이 될 거고요. 어플리케이션이라고 되어 있는데 보면 모델링, 드래프팅, 그 다음에 시트 메탈, 어셈블리 이렇게 우리가 많이 쓰는 것들이 모여 있는데요. 이걸 제가 홈으로 빼놓았습니다. 그래서 가끔 가다가 에러가 나서 게이트웨이 환경으로 넘어갈 때는 여러분들이 어플리케이션에 가셔서 모델링 직접 눌러주셔야지만 다시 현재와 같은 아이콘 배열을 찾으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어플리케이션 옆에 가는데 보시면 지금까지 사용했던 명령들을 다시 눌러보는 리핏 커맨드가 나오는데요. 한번 사용했던 명령들이 여기에 쭉 나열이 돼서 재사용할 때 조금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나열이 됩니다. 그 다음 밑에 보시게 되면 메뉴라고 써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풀다운 메뉴로 되어 있던 것들이 이 메뉴바에 다 들어가 있고요. 보통 모델링에 해당하는 것들은 인서트 명령에, 수정에 해당하는 것들은 에디트 명령에 거의 저희가 많이 쓰는 것들이 있고요. 포맷이나 툴에서도 약간씩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 옆에가 이제 셀렉션 바에서 필터라고 해서 우리가 오브젝트별로 선택을 해서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지금 현재 화면에 표시되는 그런 필터들이 여기 나와 있고요. 그다음 옆에 보시게 되면 셀렉션 스코프라고 해서 범위를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단품 파일에서 선택을 할 건지 어셈블리 전체에서 선택을 할 건지에 대한 그런 것들을 나타내고요. 그 다음에 옆에 있는 것들은 저희가 현재 지금 피처를 기준으로 선택을 하게 되어 있고 페이스, 바디, 엣지, 컴포넌트 식으로 우선순위를 바꿔주실 수 있어요. 먼저 여기에 피처라고 하는 것은 여기 파트 내비게이터의 한 줄 한 줄을 저희가 피처라고 나타냅니다. 그래서 명령을 우선적으로 선택한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 보시게 되면 디테일 필터라고 해서 우리가 타입 필터에 대한 디테일링을 선택을 해서 선택한다든지 컬러 필터, 컬러 내가 특정한 컬러만 선택을 해서 선택을 해준다든지 이런 것들 있을 수 있고요. 레이어 선택을 하실 수가 있어요. 1번부터 256번까지의 레이어 중에서 내가 원하는 레이어를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옆쪽에 버튼이 셀렉트 올이라고 해서 내가 전체를 셀렉트하는 그런 기능이고요. 그 옆에는 디셀렉트 올이라고 해서 F9번으로 단축키가 나와 있죠. 그래서 선택한 것들을 모두 해제하는 기능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올바 셀렉트는 선택된 것을 제외하고 다시 선택을 하는 거겠죠. 네, 이렇게 잡을 수가 있고요. 저희 선택에 대한 걸 라쏘, 렉탱글, 그다음 서큘러를 이용해서 선택에 대한 범위를 어떻게 결정할지에 대한 것들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 옆에 것들은 하이라이트, 히든 엣지에 대한 하이라이트인데요. 요거는 제가 이따가 다시 한번 디스플레이 보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스냅 포인트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스냅뷰라고 해서 내가 어떤 화면을 좀 돌리고 스냅뷰를 눌러주시게 되면 화면이 이렇게 고정이 되는 탑, 프론트, 라이트, 이렇게 시스템에서 인정되는 그런 뷰로 정렬이 되는 기능입니다. 그 옆에는 업데이트 디스플레이라고 해서 안티알리아싱을 제어하는 그런 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퍼스펙티브나 그 다음에 워크 레이어 설정, 레이어 세팅, 그 다음에 쇼앤하이드를 간장하는 것들이 명령이 이쪽에 나와 있습니다. 이런 명령들은 이렇게 나와 있기도 하지만 이거는 제가 설정했기 때문에 나와 있는 것들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설정해서 넣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왼쪽에 보시면 뷰 트레이드라고 해서 절대 좌표에 대한 형상이 나오게 됩니다. 자, 여기 보이시게 되는
이쪽에 가운데 있는 것들은 WCS라고 해서 워크 좌표계거든요. 그래서 이 워크 좌표계는 언제든지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앱솔루트 방향에서 내가 정확하게 시스템에서의 방향을 컨트롤 주시면 되겠습니다. 화면에서 여기 풀 스크린 모드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켜시게 되면 명령창이 다 없어지고 위쪽을 이렇게 눌러주시게 되면 명령창만 나오고 이런 기능들이 나오게 되는데 이걸 풀 스크린 모드라고 해요. 우리가 화면을 좀 넓게 쓰거나 아니면 기타 메뉴들을 좀 보여줄 때 쓰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Alt 엔터를 눌러주시게 되면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Alt 엔터를 누르시거나 아니면 풀스크린 모드 요거를 켜가지고 사용을 하시면 돼요. 껐다 켰다 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왼쪽을 보시게 되면 리소스 바라고 해요. 맨 위에 있는 톱니바퀴는 이 리소스 바에 대한 설정을 옵션을 나타내는 거고요. 그래서 핀 오픈이라고 하면 이렇게 핀을 꼽아 놓은 것처럼 오픈하는 그런 기능이죠. 아예 꽂아서 사용하겠다. 저희는 주로 이렇게 사용합니다. 근데 나는 넓게 보고 싶다. 그러면 끄시면 되겠죠. 네, 그래서 그리고 오른쪽과 왼쪽을 설정을 해서 오른쪽에 두고 싶으시면 오른쪽에, 왼쪽에 두고 싶으시면 왼쪽에. 이거는 각자의 취향에 맞게 선택해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이 파트 내비게이터라고 하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있는 이 파트 내비게이터라고 하는 것들은 히스토리를 나열하는 기능이기 때문에 계속 나오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기 편한 쪽으로 설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씩 보시게 되면 첫 번째 어셈블리 내비게이터라고 해서 우리가 어셈블리들을 여기에서 보여주는, 그러니까 NX의 파트 파일들을 다른 NX의 안으로 가지고 들어오는 기능이고요. 그것들을 여기에 나열해서 보여주고 그것들의 속성, 그런 것들을 제어하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컨스트레인 내비게이터라고 해서요. 어셈블리 파일들끼리의 구속을 관리하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파트 내비게이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는 뷰를 결정하는, 요게 프론트, 탑, 라이트 이런 식으로 내가 원하는 뷰를 변화를 시키는 거죠. 네, 이렇게 해서 모델 뷰로 변화를 시키실 수가 있고요. 저는 요거 조금 많이 쓰는 편이에요. 그래서 스케치를 한다던가 내가 뷰를 정렬할 때 요걸 써주시면 또 좋기도 합니다. 좀 편하게 이름을 보면서 눌러주실 수도 있고요. 같은 기능이 여기 보시게 되면 있어요. 그죠? 네. 근데 차이점은 얘는 오리엔트 뷰라는 거고 얘는 워크 뷰라는 데 있어요. 그래서 리플레이스 뷰를, 요 워크 뷰를 하게 되면 시스템에 아예 인식시키는 기능이 있고요. 얘는 워크 뷰는 변하지 않으면서 뷰 전환만 해줍니다. 이거 훨씬 빠르겠죠? 그리고 퍼스펙티브나 카메라 렌즈 크기를 조절해서 하는 카메라 기능이 있는데요. 요거는 렌더 할 때나 그 다음에 캡처할 때, 볼 때 활용하시면 좀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히스토리, 모델 히스토리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부터 작업을 하는 모든 것들은 이게 나열이 되게 되고요. 위에 보시게 되면 네임과 레이어, 커멘트라고 있습니다. 여기를 마우스 우측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밑에 컬럼이라고 있어서 내가 원하는 것들을 꺼내서 볼 수 있는데요. 보통 레이어와 커멘트를 제일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타임스탬프 오더라고 되어 있는 거는 얘가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그래서 모델 타입과 타임스탬프 오더 타입이 있어요. 저희는 타임스탬프 오더 타입으로 사용을 하는데 이거는 시간 순차적으로 나열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용하실 때 조금 더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조금 화면을 올려볼게요. 자, 그 다음에 보시게 되면 여기 밑에 쪽으로 이제 나열되는 부분에서 디펜던시라고 있고 디테일이라고 있고 프리뷰라고 있어요. 디펜던시 같은 경우에는 내가 원하는 히스토리를 선택을 하면 그 히스토리 칠드런과 페런츠 시간 순서적으로 부모와 자식을 나타내는 그런 기능이 되겠습니다. 잘 쓰지는 않지만 그래도 가끔 쓰실 일이 있으니까 알아두시면 되고요. 디테일은 조금 많이 쓰는 기능 중에 하나예요. 지금은 별게 없지만 제가 블럭이라도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블럭을 만들어서 OK를 하시고 난 다음에 히스토리 상에서 블럭이 나타났을 때 그 블럭을 선택을 하시게 되면 디테일 창에 X, Y, Z의 랭스, 위드스, 하이트가 나타나게 되고 각각의 치수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치수들을 하나씩
변경을 해서 엔터를 눌러주시게 되면 내가 원하는 치수로 변경이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따로 모델을 더블 클릭한다든지 파라미터를 수정한다든지 이렇게 할 때 사용하실 때 좀 편리하게 쓰실 수가 있어요. 보통 NX에서 수정 모드는요, 더블 클릭을 해서 얘를 다시 다이얼로그 박스를 활성화시켜서 하는 경우가 많아요. 물론 원점의 위치를 바꿀 때는 이렇게 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렇지만 원점의 위치를 바꾸지 않을 때는 치수만 수정을 한다 그럴 때는 그냥 디테일 창에서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자, 마우스 우측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이 블럭이라는 피처에서 할 수 있는 모든 명령들이 나열이 되게 돼요. 그래서 내가 디멘전을 보고 싶다. 그럼 쇼 디멘전. 그러면 화면에 이렇게 X쪽, Y쪽, Z쪽에 이렇게 디멘전이 화면에 보이게 되죠. 이거 디테일이랑 똑같아요. 그래서 화면에서 바로 더블 클릭해서 바꿔주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확인 눌러볼게요. 됐죠? 그럼 원점을 기준으로 내가 이렇게 거리값 바뀌게 되고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조금 편리하게 쓰실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지금 에디트 파라미터하고 에디트 위드 롤백이 있는데요. 파라미터는 얘가 이전 단계로 돌아가지 않고 이 뒤쪽에 히스토리들이 있으면 그걸 살려둔 상태에서 수치만 바꿔주는 거고요. 에디트 위드 롤백은 내가 만들었던 시점으로 되돌아가서 수정을 하는 기능입니다. 보통은 에디트 위드 롤백을 주로 사용하세요. 그래서 하실 수가 있고요. 요 리오더라는 거는 나중에 보여드리겠지만 내가 만든 블럭을 오더를 이렇게 순서를 바꿔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0번이랑 1번이랑 바뀌었죠.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바꿔주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 그러면 내가 어떤 걸 선택해서 여기다가 추가하려고 할 때 지금 스케치도 마찬가지인데요. 데이텀이 없으면 스케치를 만들지 못하거든요. 그러면 그 시점 상에서 내가 원하는 데이텀을 만들어서 예를 들어서 스케치를 하려면 제가 데이텀이 있어야 되는데 100mm 위에 있는 데이텀을 잡고 싶다면 요 시점 상으로 돌아가서 이렇게 데이텀이 먼저 100mm 위에 이렇게 만들어져 있고요. 자, 그래야지만 요 데이텀에 스케치를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스케치를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만약에 제가 잘못 잡아서 바닥을 잡고 이렇게 들어왔잖아요. 그리고 나서 빠졌어요. 그리고 다시 얘를 바꿔봐요. 지금은 선택이 됩니다. 왜냐면 제가 여기 스케치를 할 때 바닥에 있는 데이텀을 잡았기 때문에 가능한데요. 그럼 얘로 바꿔주기 위해서는 여기서 리어태치라는 명령을 써야 되는데 리어태치를 쓰게 되면 얘를 잡을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얘는 지금 어떻게 됐어요? 이렇게 데이텀이 서프레스 된 걸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서프레스 됐다는 거는 지금 얘가 있을 시점에는 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얘의 자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선택이 안 되거든요. 자, 그러면 얘를 이 앞으로 올려줘야지만 선택이 되거든요. 그럴 때 얘를 이 앞으로 올려서 리오더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선택을 다시 해볼게요. 그러면 얘가 리어태치 했을 때 얘가 아니고 자 여기서 요거를 선택해서 이렇게 하시게 되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명령만 조금 알아두시면 돼요. 제가 명칭을 조금 설명드릴 때 명칭을 좀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용을 한다라는 것만 알아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 하나하나가 피처입니다. 그래서 3번 피처의 스케치 이렇게 1번 피처의 블럭 이런 식으로 설명이 될 거예요. 그 다음 뒤쪽으로 리유즈 라이브러리라고 해서 UDF라든지 회사마다의 라이브러리 혹은 NX에서 제공하는 기본 라이브러리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되고요. 눌러보겠습니다. 밑에 쪽으로는 좀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이런 라이브러리들이 있어서 내가 쓰고 싶을 때 화면에다 던져서 내가 원하는 위치에 맞춰서 이렇게 쓰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십자가 모양을 여기다 넣었죠. 이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자주 쓰는 라이브러리들을 등록해서 사용하실 수 있겠습니다. 밑에 쪽에 보시게 되면 시계 모양이 있어요. 이 시계 모양이라는 건 히스토리. 오늘 내가 열었던 파일, 어저께 열었던 파일. 제가 지금 지웠기 때문에 없는데 여러분들이 어저께 작업했던 파일 오늘 와서 그대로 사용하고 싶으시면 오픈을 하는 게 아니라 이 히스토리에 와서 어제 만든 파일을 그냥 눌러주시게 되면 나오게 되겠죠. 만약에 여기서 제가 저장을 하게 된다면 아마 여기 등록이 되게 될 것 같습니다. 네, 보이시죠? 그러면 얘를 제가 파일에 클로즈 올 파트에서 파일을 다 전체를 잡았지만
다시 작업할 거면 이렇게 열어주시게 되면 좀 손쉽게 파일을 오픈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롤 보겠습니다. 자, 롤 같은 경우에는 원래 우리가 컨텐츠에서 제공하는 기본 롤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두 가지, 여기 두 번째, 그 다음 세 번째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롤들이 있어요. 그런데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롤도 마찬가지 우리가 만들어서 넣는 것들이고요. 기본 컨텐츠에서 제공하는 롤들이 보통 NX에서 사용하는 롤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본적으로 제공하고 있지만 저는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롤들은 저장했다 나중에 불러올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그대로 다른 컴퓨터에 갔을 때도 그대로 설정을 쓸 수 있기 때문에 편리하게 쓰실 수 있어요. 여기다가 마우스 우측 버튼에 New User Role 이렇게 해놓고 나서 저장을 하거나 여기서 세이브도 하실 수가 있어요. 커스터마이즈 들어가서 자, 오픈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 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불러 쓰실 때는 프리퍼런스에 유저 인터페이스에서 롤에서 로드롤 해서 여기서 MTX 파일로 불러서 쓰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필요한 것들은 저장을 해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NX의 사용의 환경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어요.